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이리라.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던 시대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곧바로 참수형에 처해지는 당시의 상황 속에 살면서 예언가는 악리왕, 늙은 사자, 과몽고메리, 백작, 젊은 사자, 간의 기마전 싸움으로 인해 악리왕이 두 눈이 빠져버리며 참혹히 죽음을 맞는다는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킴으로써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지만, 아무튼 그 후로 그는 극도로 몸을 사려 살기 위해서 모든 예언서의 교묘한 시위 형식을 취하여 갖가지 은유와 상징을 통해 기술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 결과물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서는 인류에게 전하는 서릿발처럼 차가울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군데군데 눈에 띈다. 인류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환경오염이나 기상이변 때문에 언젠가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말이 몇 년 후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 백시선, 바이쉬수안이라는 예언서를 집필했는데요. 그는 장차 일어날 질병대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버려질 것이다. 배고픔, 불, 희, 질병 그리고 모든 악이 더해질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카트린느 왕비와 대화를 하면서 우주의 대변국의 시간대를 암시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남겼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카트린느 왕비가 물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때 사람들은 묵묵히 그것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나요? 구원의 길은 없나요?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우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 사람들에게 예정된 운명인 것입니다. 다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1999년 지구 종말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인물이 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 본인은 정작 그런 예언을 한 적도 없는데 세상 인간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노스트라다무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이 난해하게 쓴 글이라 보통 사람이 잘 알 수 없도록 미래의 소식을 비밀스럽게 전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종말이 아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파천왕적인 대변역,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 7번째 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예언으로 남아있다. 노스트라다무스란 대체 누구인가? 말세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듣는다. 500여 년 전 중세 유럽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예언가 미셸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촌의 전설적인 예언가다. 1503년 12월 14일에서 1566년 7월 2일 본명은 미셸 드 노트르담, 미켈르 데 노스트레데임, 이며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프랑스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15살에 아비뇽 대학에 입학을 했고 1520년도에 흑사병이 돌아서 대학이 휴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스트라다무스는 몇 년 동안 혼자서 견문과 학문을 넓힌 후 1529년 명문대학 몽펠리에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흑사병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면서 유명해지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고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슬픔과 충격에 빠진 노스트라다무스는 10년간 초자연주의, 심령주의나 점성술 같은 오컬트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 노스트라다무스는 1550년 경부터 예언하는 달력 토정비결 책을 발간했고 1555년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초복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을 본 사람들은 너무 잘 맞아서 흥분을 가라앉지 못했고 그를 예언가로 부르게 됩니다. 태양과 달, 행성의 배치로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학자로 총 942편으로 이루어진 사행시 형식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로 많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동양에서는 일본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서의 내용은 난해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예상되는 예언, 지나간 일에 대한 예언의 적중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마상 경기 도중 사고로 사망할 것을 예언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 중에 1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예언이 있어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다.
마침 나토가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 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자 코소보 전쟁 당시 예언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1999년 7월 온다던 종말은 오지 않았다. 1999년으로 알려진 지구 종말 예언의 원본은 1992년 7위 달이라고 한다. 인간이 나중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는 자동차의 이름을 캐로라고 부르고 카로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을 캐로마니라고 부르며 카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후 36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청년 시절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지나가던 펠리치베리티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 수사에게 무릎을 꿇고 교황 성하께 무릎을 꿇라이다 라며 경의를 표한 일이 있었다. 1585년 수도사는 정말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식스토 5세였다. 물론 이건 노스트라다무스 사후의 일이었다. 2008년 9월 10일 스위스 제네바 근교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실험으로 검은 구멍이 생겨 지구를 삼켜버린다는 예언이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스위스, 프랑스 국경에서 셀은 ELHC로 빅뱅을 재현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도 예언했는데 태성이 떨어질 때 노스트라다무스가 칭한 마버스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마부스는 적그리스도라는데 히틀러 나폴레옹보다 끔찍한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2007년 10월 28일 미국의 케이블 TV 히스토리 채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2012년 지구 종말의 해로 예언했다는 새로운 해석을 다룬 다큐멘터리 로스트 북 오브 노스트라다무스를 방영해 세계인들의 흥미를 끌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1994년 이태리 저널리스트 엔자 마사가 로마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16세기 고서 필사본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예언서이며 책의 표제는 노스트라다무스 바티니시아 코드이다. 책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그린 많은 수채화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지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과 함께 새로운 예언을 말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들은 그의 예언서 구절처럼 암호 형식으로 묘사됐고 일부 그림들은 현대에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일치하고 있어서 종래의 예언 시점의 수정과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리의 역사학자들은 정밀 검사를 통해 이 고문서가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던 16세기에 제작됐음을 규명했다. 이 책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아들 세사르 노스트레다메가 마페오 바르베리니 추기경에게 기증한 것으로 바르베리니 추기경은 후에 우르반 8세 교황으로 즉위한 중요한 인물로 그가 여러 해 동안 이 필사본을 소장했다. 수세기 동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1566년 7월 2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언은 백시선 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전율케 하고 있다. 지구라는 별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극히 짧은 시간 모습을 드러낸 인간은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 기술이든 종교이든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하나뿐인 지구는 그만큼 빠른 시간에 엉망이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위험 징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연일 경고만 하고 그리고 대다수는 아직까지 그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는 이상기후들은 병들어 가는 지구가 인간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책 없이 어느 예언가의 말대로 되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무관심이 공포스런 쓰나미처럼 어느 순간 무서운 속도로 한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예언은 예언으로 치부하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 하나쯤은 온전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떠한 본능에 더 충실할지는 개인의 선택 여하에 달렸다. 적어도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에서 정부와 국가 차원의 대비뿐 아니라 개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현실에 창념한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과학자는 지구가 지금까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출 만한 해학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그 어떤 기적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종말을 대하는 인류의 자세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더 새롭고 멋진 시작을 위해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농부와 어부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농부는 내일 태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온다 해도 씨를 뿌리고 거름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어부 또한 내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고가 온다 해도 오늘의 양식을 위해 그물을 바다에 던진다. 태풍에서도 소나기에서도 자식 같은 농작물이 견딜 수 있도록 더 단단히 여며줄 뿐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고기를 낚을 뿐이다.